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16일 저병목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젯밤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에 맞짱 토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죠.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그래 누가 더 잘했어? 이런 걸 아마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어젯밤 늦었고 그래서 전 그냥 그 앞부분 이제 보다가 말았는데, 무슨 얘기를 했을까? 우선 그런 것들을 좀 전해드리고 평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보면 모든 언론 매체들 제목이 거의 일치합니다. 이겁니다. 윤, 정치 26년 품격을 지켜라. 이런 요지로 그 제목을 달아놨고, 홍, 이재명과 피장파장이다. 이런 식의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각자 20분씩 이제 맞수 토론 진행을 하는데, 홍준표 후보가 물론 당연히 먼저 선공을 했겠죠. 우리 당 후보 사상 윤 전 총장이 리스크가 가장 크다. 본인, 부인, 장모 리스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역사상 여야 후보 통틀어 가장 도덕성이 없는 후보인데, 윤 전 총장도 피장파장인데 어떻게 이 후보를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고, 그 다음에 윤 후보 장모님 사건은 도둑들끼리 모여서 책임 면제각서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자, 우선 맨 뒷부분 장모님 사건, 도둑들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막말이 되는 거다. 그러면 홍 후보 처남이 어디 교도소 공사 준다고 실형 선고받은 것은 본인 도덕성하고 관계 있는 거냐? 반대 진영의 고소고발을 가지고 저희 도덕성을 말하면 곤란하다. 그러면서 민망한 말이지만 저는 특활비 1원도 손댄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갑자기 특활비 얘기를 꺼냈을까요? 그거는 홍준표 후보가 원내대표 시절에 특활비를 집에 생활비로 주었다 하는 사실을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특활비를 공격한 것이다. 거기다가 윤석열 후보는 또, 아니 본인의 리스크를 가지고 얘기해라. 왜 자꾸 내 가족 얘기만 하느냐. 이렇게 반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홍 후보가 또다시 장모 리스크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윤 후보가 이건 진흙탕이다. 5선에 지사까지 하셨으면 좀 토론의 격을 갖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후보가 언성이, 말의 톤이 조금 높아졌죠. 약간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듯한 그런 측면을 보인 적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홍 후보가, 자, 도덕성 문제는 후보 검증 차원에서 꺼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윤 후보가, 그러니까 내 도덕성 문제를 얘기해라. 왜 처가 이런 얘기만 하느냐.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여기에 이제 처남 얘기로, 홍 후보 처남 얘기로 반격을 하니까 홍 후보가 그건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윤도, 그건 나도 마찬가지다. 직계든 뭐든 간에 서로 경제 생활을 달리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홍이 가족 공동체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이 이러면 진흙탕이다. 이러면서 다시 품격 얘기를 했습니다. 자, 홍 후보가 또, 자, 정치하신 지 4개월 됐는데 대통령 한다고 나온다고 하니까 참 어이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정치 경력이 일천하다. 이런 거를 공격을 하니까 윤은, 국민들이 기존에 정치하신 분들께 실망을 했으니까 내가 정치를 하는 거 아니겠냐. 후보님이 잘하셨으면 제가 나올 이유가 없다. 이것도 아픈 대목이죠. 반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의 얘기가 있고 정책 얘기 일부 좀 하고 그랬는데, 이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 그럼 누가 잘했을까? 궁금하시죠? 오늘 아침에 모든 언론 매체를 보면 누가 밀렸다 또는 누가 잘했다, 우세했다, 이런 평가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가 밀렸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 얘기는 반대로 누가 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저도 그 앞부분 이렇게 봐가면서 만만치 않네? 그냥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만치 않네. 우리가 흔히 홍준표 후보는 토론의 달인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는 토론에 자신이 없다. 뭐 그래서 손바닥에 왕자까지 새기고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거 일반화된 평가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상황을 보면 맞수 토론을 보면 맞수 토론에서는 그 뭐 누가 잘하고 못하고의 승부가 명확하게 갈릴 것으로 봤는데 그렇지 않다. 그것 때문에 바로 오늘 아침 언론 매체들이 거기에 잘하고 못하고 부분을 또는 누가 우세하고 누가 열세한 부분을 전혀 쓰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제가 봤을 때도 만만치 않다. 그냥 이 정도로만 느꼈다. 근데 이 토론이라는 거는요. 자기가 어느 후보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후보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론 누가 잘했느냐 그러면 특별히 누가 실수를 하지 않으면 누가 잘했느냐 그럴 경우에 대개 그 사람의 지지율과 그러니까 국민 지지율과 비슷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대통령 후보 토론도 대개 보면 토론 끝나고 나면 거기는 각 여론조사 기관에서 토론 누가 잘했느냐는 걸 여론조사를 합니다. 근데 그 여론조사를 하면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지지율하고 비슷하게 나온다. 근데 특별히 누가 뭐 실언을 했다든가 하면은 이번에는 누가 이겼다. 뭐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의 이 맞수 토론, 맞짱 토론도 결국은 윤석열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은 윤석열 후보의 방어한 부분, 이런 부분이 야, 그 뭐 토론 못한다더니 아니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더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홍준표 후보는 역시 공격을 하는데 핵심을 찌르는 공격을 하네. 뭐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자기가 누구를 지지하느냐 또는 누구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토론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갈린다. 근데 어제 그 맞수 토론이 바로 그런 장면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낫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거죠. 제가 어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윤석열 구하기라는 제목으로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주호영 TK 그 5선 의원이죠. 윤석열 후보의 그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그 내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당내 분위기는 윤석열 후보한테 기울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뭐 꼭 그 당원들의 뜻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절반씩 민심과 가니까 민심에서는 또 일부 역선택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어제도 역선택 논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것도 뭐 누가 승부를 날 상황은 아니죠. 뭐 역선택이 있다 아니다 뭐 내가 뭐 이재명 후보와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의 논란을 벌이게 된다. 그럴 경우에 자 그러면 이제 어제가 맞수 토론으로 첫 번째고요. 어제는 토론이 뭐 이제 두 개 조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원희룡 조 이렇게 맞수 토론을 하고 이쪽은 이제 윤석열 홍준표 조 이렇게 맞수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아마 윤석열 홍준표 조의 그 시청률이 훨씬 더 높을 겁니다. 시청률이 이따가 한 8시 좀 넘으면 나올 텐데 그게 훨씬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러면 이 두 사람의 맞수 토론은 결국 용호상박 난형난제 뭐 이런 것이고요. 이건 이제 본인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아마 시청자분들 보시면 내가 보기엔 누가 잘했는데 뭐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계실 텐데,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호감이 있나 보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하다 그렇게 보고, 그러면 이제 토론으로 과연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될 것이냐,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토론 잘했다고 후보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1차 컷오프 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하태경 후보가 토론은 제일 잘했습니다. 그런데 8명 안에는 들었지만 4명으로 선출하는데 거기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원희룡 후보도 꽤 토론을 잘한다 이렇게 돼 있었죠. 원희룡 후보는 그 4등으로 2차 컷오프를 통과하는데 토론 실력이 상당한 정도의 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4등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 2위는 비슷하다고 쳐도 2위와 3위가 토론으로 바뀌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저희 그 정치부 기자 경험으로 보면 토론으로 순위가 바뀌는 경우 흔치 않다. 민주당의 경우에도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간 토론, 그거는 처음부터 이재명 후보가 토론에서는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것 때문에 순위가 바뀌고 이런 거 없고요. 오히려 그 지역적 특성,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뭐 대장동 의혹 이런 것 때문에 순위가 바뀐 적이 있었죠. 그런 걸 보면 토론으로 그 승패가 바뀐다. 실제 이제 국민의힘 11월 5일 날 그 후보를 선출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다만 그동안에 뭐 결정적인 실수가 실언이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 하나, 뭐 과거에 이재명 지사의 뭐 그럼 여기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뭐 이런 식의 그 실언 또는 그 잘못된 언행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또 본인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가족 리스크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건 크지는 않습니다. 본인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문제점이 드러났을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게 드러나지 않고 있고요. 고발 사주 의혹 뭐 이런 것들 공수처, 검찰 뭐 이런 데서 다 수사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아직 뭐 별다른 소식 없고 검찰은 손 떼고 결국 손준성 검사 사건은 공수처로 넘겼지 않습니까? 그걸 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손 터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글쎄 그건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본인한테 객관적인 증거로서 불리함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게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다 라고 본다면, 지금 이 시점의 전체적인 분위기, 이게 결국은 11월 5일까지 11월 5일이라고 그래야 뭐 지금 머지 않았습니다. 한 20일 정도 남은 거죠. 그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